자, 지금 이제 국회는 민주당 등 야당이 독주하고 있다. 독주란 프레임이 안 빠지려고 독주란 말 안 쓰는 독주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교섭단체가 딱 두 개가 있는데 예. 그 편이 좀 웃겨. 그냥 교섭정당도 아니고 교섭단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뺏기니까 우리 국회 못 들어가 하고 생떼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야기 계속 나와요. 우리 들어가야 된다. 조건은 우리 여당이다. 아니 뭐 여당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국회 내에서 가지는 권한이 엄청 큽니다. 움직일 수 있는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가질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3선 이상 의원이 7명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명 입장에서는 엄청 아쉬운 거지. 아쉽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뽑으려고 했어요. 요거 시간 더 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또 있긴 합니다만 따로 한번 다뤄보고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이 야 니들 이거 7개 가져. 우리는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가질 테니까 준 상임위원회 한번 보시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국방위원회. 니들이 가져. 여당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난 여기서 봤을 때 기재위예요. 기재위. 기재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과인 그렇다 치고. 외통위, 정무위, 정보위. 상임위원장 되면은 사실은 국회의장의 버금가는 나름의 권한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여기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지금의 스피드로 보면은 그냥 오늘은 금요일 날은 못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음 주에 가져가면 어쩔 거냐고. 아니 진짜 너무 웃기는 게 이게 국힘 안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국힘에 이번에 초선된 사람 인터뷰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국회가 열린 지 한참 됐는데 자기는 국회 본회의장에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6월 오늘이 지금 6월 중순까지 왔는데 월급의 절반은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국민의힘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게 열받네 진짜. 왜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피켓도 하고 그 국회 그 정문 열어놨는데도 문 열어라 피켓팅도 하고. 아니 한 달에 월급 한 1,000만 원 받을 텐데 그 중에 500만 원 지금 그냥 놀면서 받은 거예요. 자, 이후 이제 108번뇌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108석 국힘에 108번뇌석 상임위 7개라도 가져오자. 이게 내부적으로 드글드글 끓는 거죠 지금 현실로는. 근데 이게 노골적으로 밖에다가 실명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타겟이 되니까. 그렇죠. 쫓아와요. 타겟이 되니까 내부적으로 가져오자. 왜냐하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양보할 가능성은 없어요. 없죠. 그러면 민주당이 무슨 불법이라도 했냐 이게 아니잖아요. 법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실마리 진짜 털끝만한 실마리라도 보여줬다면 한번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국회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라도. 근데 21대 국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도우 그 법사위원장이 서로 합의된 것도 무시하고 통과 안 시키고 질질 끌고 시간 끌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했던 정당에서 무슨 명분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개혁신당 같은 그 지금 찌끄러기들까지 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넘겨줘라. 그래야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의석보다 여론이 문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독주가 잘못했어. 라는 여론이 한 70~80% 되면 민주당 저렇게 못합니다. 여론 등이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이 타이밍에 전력과 전술을 잘 짜야 돼. 들어올 때 어떻게 기어 들어오면 되냐면 민생이 중요하므로 민주당한테 양보하겠다라고 들어오면 박수 받습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한 15개 특위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출석을 그쪽으로도 오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윤석열 지키라고 치랄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요. 여의도는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불법이 없고 법대로 하는 이상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국민의힘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 때 받아야 되는데 원구성할 때요 상임위원장 임기가 끝없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상임위원장 임기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을 2년씩 하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뽑히고 나서 그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후반기 국회의장 뽑힐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다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만을 기다렸던 국민의힘의 3선급 국회의원들은 정말로 닭 쳐다보는 개시대가 되는 거예요. 가! 이거로 잡아와야지. 안 그러면 어차피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은 아닙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머지 11개를 갖고서라도 얼마든지 하는데 이거를 윤석열이 안 받아주고 국민의힘이 안 받아줘서 못한 거는 다 민주당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공무원들을 저쪽에서는 특위로 부르고 지랄이시고 국회에서 열리는 걸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과방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계속 경고하잖아요. 저 업무방해 아닙니까? 안 나오면 니들 진짜로 징역 갈 수도 있어. 네. 법대로 한다. 그리고 법 더 강화시키잖아요. 위증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법무부 장관, 방통위원장 이런 자들 이제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안 나오면 잡으러 가기로 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낀 샌드위치 신세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번에 일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예, 그 기어 나온다는 표현은 불쾌하겠지만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건 맞죠. 자, 근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한테 시간을 좀 주자 해서 오늘 처리 못한 거죠. 11개 말고 그 다음에 7개를 더 이제 사실 더 가져온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의힘 니들이 안 가지면 국회를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머지 7개 할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일주일 미뤄진 것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7개를 다 가지고 오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라도 오늘은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아니, 맞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우원식 의장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원식이 잘못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우원식을 욕하고 있는 분도 계시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이건 작전상 네. 좋은 작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미 이번에 월요일 화요일쯤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바로 국민의힘 7개 상임위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양보와 양보를 했다라는 이미지를 얻는 게 중요해. 근데 그렇게도 시간을 줬는데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나머지 7개 가질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밥 먹어라 하는데 끝까지 밥 먹으러 안 들어오면 이제 밥상 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줍니까? 밥 안 먹는 애들은 굶기는 게 특효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요구는 원구성 다시 하자. 이거 백지화 못해요. 과정도 복잡해요. 어차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주장은 17일 날 본회의 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7일 날 본회의 연다. 그럼 다음 주 17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그냥 결정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또 월요일에 우리의 일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뭐 이제 뭐 중간에 화면 켜주고 하시면 되는 거이고요. 민주당의 전체적인 입장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는 국민의힘한테 고집 좀 그만 부려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걸 보고 싶어서 역대급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관례만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국회에서 법 통과 하나도 못 시킵니다. 개혁 입법. 근데 국민의힘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왜 국민들이 200석 이상을 주지 않았는지 국민의 그 뜻을 잘 생각해 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200석을 안 넘었다는 건 양보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게요. 자신들을 찍었던 45% 국민이 뭐 그걸 인정 안 하냐 그러는데요. 투표율로만 따지면요.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이 투표율로 계산하면 45%가 안 돼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이는 이재명 후보랑 24만 표 차이 나서 0.78% 차이 났는데 나머지 인정해줬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양심의 털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지. 거의 동률을 기록한 야당 후보에 대해서 만나는데 2년 걸렸잖아요. 야당이 하는 족족 법들 통과시킨 것 전부 다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 등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으면 이제는 좀 수그리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어쨌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생각인 그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 여론 보고 좀 약간 좀 숨고르기 하는 것 같은데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정부 관료들이 그럼 제대로 일을 하느냐 움직여 주느냐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서는 경고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고발 조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부 관료들이 민주당이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구나. 실제로 이렇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게 되면 자기들이 마지막에 피해를 입는 건 관료들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갈등 관계에서 이 새우등 터지는 건 관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민주당이 계속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안타깝지만 희생양이라도 한두 명 정해서 분명히 고발 조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그 정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의 권능을 무시했던 거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하면 민주당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지. 아니잖아. 똑같잖아요. 거지 발사하게 무능한 양아치 새끼가 자기가 막 동네에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하던 거에 대해서는 사과 없이 이 새끼를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로요.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나 이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 사건. 네. 그러면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국민의힘이 다 기회주의자들만 모여있으니까 윤석열한테 뭔 싫은 소리 못 하는데 유승민 같은 목소리가 한 20명, 30명 나오면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랑 좀 다르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놈이 없잖아. 나경원이가 어기어기를 실수해가지고 인비단축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갤럽의 여론조사가 몇 퍼센트 올랐다고 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라고. 여론은 똑같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 의식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식하지 않고 탄핵 걸면 지지율 더 올라간다니까요. 주위 한번 물어보시고 주위 여론을 보세요. 진짜 생각 없는 극우 노인들이 아니면 윤석열 다 못한다 싫다 부끄럽다고 해. 그럼 민주당이라도 정상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거 실드 치느라고 사실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용산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대통령 이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추경호는 잘난 놈입니까? 나라 경제 다 망가뜨리고 어떻게 국회의원 하겠다고 다시 출마해가지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다시 된 거 아니에요. 나라 망친 주범 중에 하나야. 그런 놈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는 민주당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옛날 같으면 완벽하지 않지. 이재명으로 간판을 바꾼 뒤에 민주당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기대가 더 있는 거지. 민주당도 결국은 기득권화 돼 있는 건 맞아요. 이거를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총선 민의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집권 여당한테 108석 준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집권 여당이면 최소한 130, 40석은 줘야 맞아요. 여기서 야대가 되더라도. 이럴 때는 내가 정상적인 거면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 관료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겁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굽신거리면서 민주당한테는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관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고발하거나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보좌관 할 때 분명히 자원 비리로 어떤 그 에너지 기업의 대표이사를 고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검찰 고발까지 우리 의원을 설득해가지고 상임위 위원장한테도 이제 검찰 고발까지 가자고 이제 합의까지 받아냈어요. 마지막 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게 민주당 스타일, 민주당의 어떤 DNA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수 너는 정치 못할 인간이구나. 라고 그때 이제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거는 법대로 너는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절차대로 법대로 고발한다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박창대 그 원내대표가 경고했죠. 분명히 법대로 하겠다고. 그 법대로 하겠다는 건 고발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고발 조치는 결국에는 누군가 국회의원 한 명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누군가 총대 메고 나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말만 엄포만 됐지.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민주당이 그러니까 고발 조치를 하기 시작하면 관료 사회 분위기는 일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이 공무원 생활은 사실은 늘공이잖아, 늘공. 네. 그러니까 50들 몇 명 지휘하면 다 대부분 늘공이잖아요. 그 늘공들이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끝나도 공무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는 봐요. 또 뭐 우원식 의장에 대한 일부의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드 치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거지. 최대한 명분을 쌓고 싶은 거예요. 우원식 생각은. 근데 이제 지지자들 생각은 또 약간 다를 수 있죠. 그게 민심이라니까 가져와도 역풍 없어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 지금 분위기 스피드로 보면 월요일 날은 통과시킬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역풍 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하고 나중에 추후 협상하는 쪽으로 가서 모든 상임위를 다 돌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없으니까 얼마나 깨끗해. 청정구역이잖아 지금. 월요일에 다 가져오는 걸로 결정하고. 알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오늘의 결론 여당인데요. 이미 예상이 됐죠. 총선 대패한 이후에 윤석열 때문에 참패한 것도 있고 식물 여당이에요. 여당은 뭔가 해야 되잖아. 걔네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기재위를 우리가 빨리 가져와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 다 깎아버리자. 실제로 나온 이야기야. 국민의힘에서 유치하기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가고 쉽지 않으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바라는 거잖아요. 한 번 상임위원장 돼서 2년 동안 해라. 저번처럼 1년만 하고 바꾸지 말고 2년 동안 해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100만에 한 5명 남았는데요. 참 그 대인배로서 그걸 보자고 내가 지금 이거. 월요일에 상임위 다 가지고 오면서 100만 세레머니도 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구독을 멈추시고. 다 빼주세요. 구독을 멈추시고. 일단 빼. 그래야지 마. 구독을 멈추시고. 월요일 생방에서 다시 생방송 세레머니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지금 아이디 지윤님이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구독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근데 진짜 구독 뺀 사람 있다. 내둬요. 뭐 나중에 구독자 100만 된 뒤에 만들어 놓고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구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새날은 한 번만 본 사람으로 없다는 방송. 그러니까 다 구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새롭게 유입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근데 주말에 헬스장 가서 이렇게 친구 새로 사귀면서 핸드폰 좀 줘볼래 이렇게 하시고 전철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100만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아마 주말쯤에 되면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미리 감사드리고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언급하고 감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날 물러갑니다. 자 이번 주도 열심히 하셨고요. 내일 주말 집회 꼭 여러분 나와주세요. 지 살자고 전쟁 책동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집회는 계속됩니다. 지금 6월 15일이면 어떤 날인지 아시죠? 6.15 선언에 있던.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로 북한에 갔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를 봤던 바로 그 6.15가 토요일 날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은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과 만났던 날이 10월 4일 1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게 4월 27일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굵직한 날들인데요. 6월 15일 날 여러분 촛불 집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